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당신을 웃게 할 건강정보 뭐라고요? 스마일. 자, 오늘도 유익한 건강정보들 꽉꽉 채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움 주실 전문가분들이죠. 윤용현 선생님, 정승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일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네. 방송하신 후로 더 젊어지시고 예뻐지신 것 같아요, 비주님은. 그러니까 다 저요. 깜짝 놀랐잖아요. 예. 스마일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나서 카메라 마사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또 나오셨고 네. 우리 신지연 님도. 저는 사실은 이렇게 스마일에 오면 좋은 게 예. 이제 이때 딱 필요한 건강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막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면서 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필요한 건강 정보가 지금 뭘까? 너무 궁금해서 오늘 이 정보를 얻으러 나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은 요즘 이제 신지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사실은 바이러스와 공존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이때 건강을 위해서 뭘 신경 써야 되나? 일단 먼저 윤 선생님, 뭘 신경 써야 되나요? 네, 정말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네. 잘 아시겠지만 조금씩 일상 회복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바이러스가 종식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장 중요한 거 넘버 원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개인과 가족의 면역력을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예. 요즘 면역력에 내가 굉장히 소홀했었는데 다시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다른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이때 뭐 우리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혹은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결핵을 재활성화시키는 이런 바이러스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재활성화되지 않도록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체온이 1도 감소하면 면역력이 3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겨울에는 체온이 쉽게 낮아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그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독감 바이러스 있죠. 그래서 동시에 유행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면역 건강 언제나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면역을 올려야 되는지 오늘 차근차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선생님. 네.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운동. 운동. 우리가 식생활. 식생활.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쉽지 않죠. 네.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 네. 장이요? 네,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70%가 장에 모여 있어요. 이 사실을 들어보셨어요? 아니 거의 대다수가 들어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에 70%가 들어있으면 장만 관리 잘하면 그러게요. 어느 정도 성공한 건데. 정말 그렇죠? 중요한 장이죠. 그렇죠. 중요하네요, 장이. 너무 중요하죠. 장에는 체내 면역 세포의 70%가 분포되어 있고 대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네. 장에서 이런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장 속에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가 오래 머물러서 독소가 발생하고 이 장 속의 독소들은 면역 세포를 파괴해서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질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환들이 뭐 보통 뭐 이렇게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말고도 더 큰 질환이 있나요? 네, 장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우선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등 장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또한 당뇨 등과 같은 대사질환, 심한 경우에는 암까지도 발생할 수 암까지? 있어요. 네. 장이 중요하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면역 세포가 장에만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외부 환경과 접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소장과 대장이라는 곳은 음식물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 자주 접촉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의 주된 침입 경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장관세포의 점막이 장관 내 미생물이나 이들의 부산물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어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에는 외부 물질이 장 점막 사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신체 방어하기 위한 장관 면역계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또한 장관 면역 세포들도 여러 면역학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점막이 튼튼하게 제 역할을 다 해야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몸을 또 지키고 대응할 면역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장에 대해서 고마움을 너무 좀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듭니다. 맞아요. 약간 미안한 생각 드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장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 선생님, 그러면 장 면역 체계 튼튼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장내 세균은 유익균 85%, 유해균 15%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유해균 비율이 늘어나면서 염증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장 점막이 손상되면서 당연히 면역 세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힘들죠. 결국 장 속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가장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면역력에 있어서.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군요. 예. 선생님 그런데 요즘 사회를 살면서 현대인들이 특히나 이 유익균이랑 유해균의 이 균형이 잘 깨진대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인간의 장에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이 존재하는데요. 100조 마리요? 네, 엄청 많죠? 몸속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방식, 운동량,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정리해보면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연구가 진행돼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떤 연구인지. 그러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장내 미생물을 과연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장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 연구소. 특히 첨단기 추출물을 활용한 유산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유산균의 기본적인 기능은 면역 증진과 장내 기능 향상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한 기능을 갖는 유산균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연구에서 활용한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에 의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 천연 포자를 형성합니다. 이 천연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생균 상태로의 장 도달률이 90% 이상으로 높습니다. 또한 대사물질을 형성하는데 이 대사물질은 유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첨단기 추출물인 나그넥스를 활용한 유산균에는 또 다른 효능이 있다고요. 첨단기의 주 성분인 데카신은 보혈, 두통, 복통, 어지럼증에 사용되며 뇌세포 보호 효과와 면역세포 생육 촉진, 사이토카인 분비 조절 등이 있음이 최근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조절까지 다양한 작용을 하는 첨단기 추출물. 핵심 성분인 나그넥스는 천연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실제는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물질이 가장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이제 유용한 물질을 찾아내서 사람한테 활용할 수 있다면 인간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관관계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질환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천연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힘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검색 시스템을 개발한 덕분입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의생명 공학 논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검색할 수 있다네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첨단기에서 나온 물질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 몽골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했고 현재 3상까지 마치고 결과 발표만 앞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 예를 들어 치매와 바이러스나 아니면 암과 관련된 치료에도 활용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K바이오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진을 응원합니다.
야, 인공지능의 영역이 정말 넓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유산균 개발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 참당귀 추출물이라는 게 이 면역 건강에 도움된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네네. 근데 여기에다가 또 유산균이 또 더해졌다고 하니까 장 면역에도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요. 저는 아까 그 연구원님이 사이토카인? 예. 그게 도대체 그게 뭔가요? 이 사이토카인 말만 해도 좀 힘들잖아요. 네네. 우리 말로 이제 그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건데요. 작년에 우리가 젊은 사람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망을 했을 때 사이토카인 스톰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럼 정말 이게 무서운 건지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일종의 면역 세포로 이런 사이토카인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내에서 사이토카인 분비가 잘 조절되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아까 영상에서 소개된 참당귀 추출물 유산균. 이게 다른 유산균보다 장까지 더 많이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게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유산균은 위산, 소화효소 등에 의해서 90% 이상 함유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 열과 산에 강한 유산균 종류를 먹는 것이 이왕이면 좋겠죠? 네. 참당귀 추출물 유산균은 열과 산에 강하기도 하고 유익균 배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품을 먹으면 장 건강도 챙기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주의사항은 있겠죠. 예, 요거 유산균 섭취 주의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산균의 경우에는 각 유산균마다 정해진 권장 섭취량을 지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예.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임신하신 분들 그리고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섭취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예. 자,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장 건강 이번에도 여러분 제대로 챙겨서 면역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 건강에 대한 중요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이 눈을 너무 혹사시켜서 눈의 노화가 너무 빨라졌다고 하던데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죠. 좋아질 수가 없어요. 사실 스마트폰 오래 보다가 딴 데 보면 약간 흔들립니다. 맞아.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책. 책도 읽어야겠다. 읽어야겠다. 눈이 특히 아니, 안 근데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눈 혹사 많이 하는 거 정 선생님 맞죠, 우리가? 네, 맞죠. 예. 눈의 노화는 15세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되면서 맞아요. 30대가 되면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자외선과 또 핸드폰 블루라이트, 그밖에 다양한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눈의 노화가 더 빨라진 건데요. 문제는 자연스럽게 노안이 왔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증상을 방치하거나 눈의 피로를 넘기면 실명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진짜로 경우에는요. 무서워. 아 근데 정말 요즘 느끼는 게 저 어제도 이거 이제 불을 끄고 대본을요. 불을 끄고요? 왜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보고 읽는데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놀래가지고 이제 덮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 실명 질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노안과 함께 발병이 증가되고 있는 3대 실명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실명 질환은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시면요. 정상 시야와 달리 주변부에는 까맣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흐려졌어요. 그렇죠. 바깥에가 안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겠죠? 답답하다. 이른 아침에나 밤 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해서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는 질환인 녹내장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아, 저런 경우가 녹내장이구나. 네. 근데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앞도 침침하고 시야도 흐려지고 이렇게 한 번씩 콕콕 찌르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녹내장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좀 되게 걱정이 무서워요. 되시죠? 제가 무섭네요. 녹내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녹내장은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과 신경섬유층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인데요. 보통 녹내장의 원인은 안압 상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안압 상승뿐만 아니라 60세 이후에도 이
녹내장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또 직계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분이 있으면 발병 확률이 40%나 더 높은 만큼 초기 진단과 관리가 꼭 필요하겠죠. 예. 아, 나이가 들면 이거 백내장, 녹내장 이거 생길 수 있다는 거 항상 인지하고 있는데 검진을 진짜 받아봐야 되거든요. 진짜 이게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3대 실명 질환. 두 번째는 뭔가요? 아, 이거 점점 겁나는데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화면을 보시면 정상 시야와 달리 곧게 세워진 건물이 좀 휘어져 있거나 중앙에 까만 점이 생기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증상 또는 노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실명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질환은 국내 65세 이상 실명 원인 1위로 알려진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 황반변성. 우리 저 희재하우님이 저 황반변성 진단 받았었잖아요. 제가 좀 이른 나이에 진단을 받았는데 일단은 가족력이 있고요. 이게 근데 정말 녹내장도 그렇지만 황반변성이 이게 거의 그 전에 증세가 없어요. 증세가 없어. 그냥 너무 놀라셨겠다.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다가 그냥 뭘 딱 봤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게 되게 약간 좀 되게 하여튼 되게 충격이 좀 센데 어쨌든 이거 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황반변성이라는 거는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 시력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변화가 생기면서 출혈, 세포 손상 등으로 인해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인데 문제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실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노안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빠른 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증상이 없는 게 무섭네. 너무 무섭네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가까우신 또 이재 씨도 또 그렇다고 하니까 남의 일도 아닌 것 같고 예. 정말 이 소중한 눈을 저희가 너무 소홀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그 실명 질환이 또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마지막 실명 질환은 당뇨 망막 병증인데요.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눈당뇨라고 부르기도 해요. 눈담요. 네, 사진을 보시면 핏줄이 여기저기 터져서 눈 전체를 적시고 있죠.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 질환으로 인해서 눈의 망막 혈관에 부종과 출혈을 일으키는데요.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고 혈관의 내용물이 새어나와서 망막을 가리면서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해진 혈관들이 터져서 피가 고이고 검은 반점이 생기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뇨병이 있으면 무조건 합병증이 오는 건가요?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5년 이내면 10명 중에 2명이,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7명에서 8명꼴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 망막 병증의 진행 위험도 높아지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망막 검진을 꼭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눈은 이상 없으면 안 가요, 안 가요. 저도 몇 년 근데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예, 정말 가야 되는데 이게 건강검진이나 내과검진처럼 이렇게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 발견 시 수술로 예후가 좋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네. 건강검진센터나 내과에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안저 카메라로 눈을 촬영해 자동으로 조기 진단을 하기도 해요. 이야. 정말요? 신기하네요, 그거. 자, 저도 AI 인공지능 기술이 건강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고요? 이야, 너무 놀랍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8년째인 최용석 씨.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주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은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혈당 떨어뜨리려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고 충격이 컸다는데요. 요즘은 당뇨 합병증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눈은 좀 어떠세요? 눈은 침침하고 시력은 안 떨어지시고? 시력은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찾아온다는 눈당뇨. 당뇨 망막병증이 올까 두렵다는데요. 이곳 내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눈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턱하고 이마 빡빡이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안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AI 안적 카메라인데요. 안적 카메라로 망막을 정확하게 촬영한 후 안저 사진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넣어주면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진단해줍니다. 촬영한 결과를 보니까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결과가 나왔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판독한 결과 당뇨 망막병증이 의심되는 상황. 용석 씨는 바로 안과 진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망막 촬영만으로도 실명질환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는 AI 안적 카메라의 놀라운 능력.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된 것인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든 곳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 안적 카메라를 가지고 이 촬영을 통해서 안과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환자들의 안저 질환 유무를 조기 이 검진을 효과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카메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AI 안적 카메라는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망막 이미지를 분석해 3대 실명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 딥러닝 과정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판독된 그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미지가 왔을 경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양질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노력 덕분에 탄생한 AI 안적 카메라. 3대 실명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눈 질환의 조기 발견에도 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에 포커스를 맞추어 건강검진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들.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 당뇨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게 이 꾸준히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병원을 다니면서 저 지금 AI 안적 카메라를 이렇게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의사 선생님들이랑 협진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AI 인공지능 안적 카메라는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냥 이걸로 확진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 여기서 좀 안 좋다 그러면 웬만하면 보세요. 여기서도 괜찮다 하는데 좀 이상해. 그럼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고요. 1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좀 여기서도 이상하다 그러면은 시급한 환자를 바로 감지할 수 있어서 빠른 조치가 가능해진 거죠. 더 나아가서 AI로 1차 판독을 한 후에 이상이 발견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안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기 치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얘기하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 건강 꼭 챙겨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 선생님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젊은 노안 환자도 증가되고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주범이 이 스마트폰인데요. 그렇죠.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 끄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기. 네. 두 번째는 옆으로 누워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고요. 옆으로. 저 어저께 옆에 누웠다 깜짝 놀라서 마지막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차단하기예요. 이 수칙을 지키시지 않으면 눈은 급격하게 노화가 되고요. 급성 녹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불어서 면역 저하로 인한 모든 질환은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추운 날씨에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급격한 노화가 찾아와서 이 질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추운 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잘 드시고 잘 자고 운동 주 5회 꾸준히 하시면 면역 챙기고 눈 건강 챙기고 장 건강 챙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재현 씨 어떠셨나요? 네, 역시나 오늘도 또 유용한 정보를 또 게다가 저는 이제 노화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데 이 노화를 조금 이렇게 대비하는 좀 방법을 좀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유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고 하니까
특히 눈 건강 검진을 자주 해야 되겠다라는 거. 또 네,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저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오늘 또 배웠습니다. 예. 눈, 뭐 하자. 장. 무조건 무조건 스마일은 최고의 정보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유익한 건강 정보로 또 한 주 잘 이겨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웃게 할 건강 정보 뭐라고요? 스마일!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